네, 신규 확진자는 연 이틀째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도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심각하지만 중증 환자 늘어나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우, 게다가 또 그러다가 병상 문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경고를 해주시고 우려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공개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경고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잡아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위중자와 사망자 숫자 증가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보통 2주에서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늦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한 만큼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저번 달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감염자 숫자가 줄지 않으면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 수가 증가해서 지금 172명이 지금 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 수도 지금 확보한 전담 병원의 중환자 병상 수도 지금 3개 정도밖에 여유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중환자 병상 수, 치료 병상 수,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연쇄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특단의 상황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가용하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수습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특단의 상황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아야지 지금의 상황을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급하게 컨테이너 개조한 임시 병상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병상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료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병상이 생기더라도 의료 인력이 없다면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병상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형 여러 가지 임시 치료 격리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무엇이 문제냐면 시설만 되고 추가로 사람과 인력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민간 병원이 갖고 있는 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원, 의료 자원, 병상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활용할 것인지 부분이 먼저 좀 선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의료 인력은 민간 병원의 의료 인력도 같이 활용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해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의료계도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서 열흘 전부터 공공의료 지원단 이게 자원하는 그 시스템을 열어서 지금 벌써 600분 이상의 의사분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대로 보건소라든지 선별치료센터에 지금 이번 주부터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 근본적인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도 해드리고 조치도 해드리는데 좀 막연하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될 것이라면 지금 분명히 2주 전에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질병관리청은 이미 증상이 없는 경미한 확진자인 경우는 자가 격리 치료를 할 수 있거나 그건 이미 또 시행하고 있고요. 또 증상이 없는 경미한 환자인 경우는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전파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여러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든 치료 병상 수를 확보해서 그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즉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선행된 것인데 그런 논의들을 좀 더 빨리 전향적으로 우리 질병관리청이 도입해서 이런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격상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확산세가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별진료소를 좀 임시로 추가 설치하기도 하고 또 증상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무료로 선별진료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대량 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이 근본적으로 이 3차 대유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300곳 이상 만들어서 3주간 무료 그리고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잠재되는 일상 감염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걸 줄여야만 3차 대유행의 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 이렇게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이 감염 통제가 역부족이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추가적인 조치, 그러니까 의료 체계에 붕괴되지 않도록 중환자 치료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같이 선제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취약 시설에 한정된 전수 검사 대상을 좀 일반인으로 더 넓혀야 된다. 이런 맥락의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경기도에서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 저도 봤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명확하게 할 것은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정 다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감염 위험, 그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젊은 층, 특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의 전파가 지금 많이 위험이 높은 상황이니까 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별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위험이 높은 특정 지역의 학교별로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험성과 전파 위험성과 감염 위험성의 그런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전수 조사를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도입할 방식이 타액 검사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이 두 가지인데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둘 중에서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사실 의료 지식이 없는 검사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게 과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네, 뭐 그 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 검사 다 선별 검사입니다. 즉 선별 검사라는 것은 확진 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조기 진단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면 되고요. 타액 검사를 통한 PCR 방법의 타액 검사든 신속 항원 검사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손쉽게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은 가리지 말고 검사를 빨리 해서 지금 이 일상 감염에 잠재되는 환자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활용해서 빨리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그 둘 중에서 하나로 받았는데 괜찮다, 무증상이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거나 무증상 감염자로 또 전파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우려는 두 가지 상황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이 높지 않을 때는 낮을 때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러한 오차의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차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일부라도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략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감염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러한 선별 검사를 대량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오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접종 전략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내년 2, 3월쯤에는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어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글쎄요,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지금 이제 뭐 접종 시작한 나라들 더러 있으니까요.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전성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프레임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두세 달 정도 안전성 이슈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맞겠다는 그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은 접종 시작할 것 같고요. 따라서 거기가 안전성 이슈가 정리가 안 돼서 안전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접종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즉 3상 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안전성 이슈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정부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장기적인 부작용의 가능성도 좀 고려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역 당국뿐만 아니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백신의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다만 접종은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려하고 이런 안전성도 이슈를 갖고 신중하게 접종 전략을 접근해서 이 국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접종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밟아야 될 수순이겠죠. 그러나 안전성 이슈 한 가지만 갖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접종 전략을 정하는 것은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겠다는 견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받은 분이 하루 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어요. CNN 보도가 나왔는데 화이자에서 애초부터 알레르기 이력자를 배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뭐 검사를 받고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맞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접종 후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는 환자가 또 나타났고 그러한 증상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그러한 증상은 일시적이고 또 경미한 증상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혹은 또 그 외에 발열 증상이 있거나 오한 증상이 있거나 나타난 증상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역시 일시적이고 경미한 증상들이 현재까지는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보통 10에서 15% 나타나겠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화이자의 경우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지금 보고 논문에 정리가 돼서 과학자의 검토를 통해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공개가 이틀인가 3일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증상들,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측됐던 범위 내에 있고 기존의 독감 백신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현재 모든 백신은 청소년과 유아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에는 아직 체크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예외적인 특이적인 체질, 즉 알레르기에도 가장 민감한 알레르기 체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검증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알레르기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선 접종은 좀 중단하시고 상황을 보며 다시 권고드리겠습니다가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 합병증 범위 내에는 아직은 있다. 그것을 넘어갈 정도로 즉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이 부분에 문제를 삼을 정도의 과학적 증거와 근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누적 확진자가 연내에 5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와서 물론 전망이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확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망하기가 참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최악의 상황과 관리가 잘 됐을 상황을 놓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즉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의 감염이 3차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지금처럼 뭐 600명, 700명, 500명 이 수준으로 계속 1주, 2주 계속 간다 그러면 1월 중순 말까지 계속 정점을
우리가 맞이하기 어렵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고요. 예. 지금 뭐 4만 명 넘었습니다만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해서 1만 명 증가하는데 불과 지금 19일 정도죠.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라면은 거의 5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건 별도 얘기고요. 감염자 추가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지금처럼 선제적인 대량 조기 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의 통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첫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전환하고 그리고 조기 방학이라는 이런 을 통해서 거기에 전파 부분이 줄어드는 것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국민이 동참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 효과, 이 두 가지 효과와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 대량 진단을 통한 그런 감염 통제 효과들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숫자 부분은 500명 이하 부분으로 줄이면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